구글, 아마존, 오라클, 전 세계 AI 산업을 쥐락펴락하는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이 지금 당장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글쎄요, 보통은 뭐 최첨단 AI 칩 공급 부족 이런 걸 떠올리시겠죠? 그쵸. 아니면 뭐 경쟁사의 새로운 모델. 근데 놀랍게도 둘 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네, 이른바 그리드 개편상이죠. 맞아요. 전력망 연결을 막 3년씩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아예 그냥 내 발전기는 내가 직접 짓겠다 이러면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현장 발전 패러다임이 이제 필수 조건이 된 상황이니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든든한 주식 메이트.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전력 대란의 한가운데서 주가를 1년 만에 무려 900%나 폭등시킨 기업, 바로 블룸에너지, 티커명 BEE.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 봅니다. 현재 2026년 4월 17일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무려 56억 달러를 돌파했죠. 와, 56억 달러요. 사실 과거에 BE는 그저 뭐랄까 미래 비전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하는 만년적자의 투기적인 친환경 테마주 정도로 치부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약간 수소 테마주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평가는 완전 180도 뒤집혔잖아요. AI 인프라 구축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업으로 완전 추앙받고 있고요. 좋아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최근 3개월간 쏟아진 최신 공시자료, 그리고 월가의 날선 애널리스트 리포트, 또 이탈리아 폴리테크니코 디토리노 대학에서 발표한 아주 심층적인 논문까지 싹 다 뒤져왔습니다. 특히 그 토리노 대학 논문이 아주 객관적인 통찰을 줄 겁니다. 유럽 데이터 센터 시장을 배경으로 BEA 기술적, 재무적 성과를 기존 시스템이랑 아주 냉혹하게 수치로 벤치마킹하고 있거든요. 아, 기대되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의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구글이나 오라클이 전기가 부족하면 그냥 흔하게 널려있는 가스터빈 발전기 사다가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비싼 걸 왜 사냐는 말씀이시죠? 그죠? 왜 굳이 막 생소하고 가격도 비싼 BE의 고체 산업을 연료전지, 그러니까 SFC 시스템을 줄까지 서가며 채택하는 겁니까? 단순히 우리 회사 친환경적이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 때문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효율이랑 이윤으로 움직이니까요. 크게 두 가지 압도적인 기술적 격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800V 직류 네이티브 출력입니다. 800A 직류요? 네,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 빽빽하게 들어찬 서버렉들은 기본적으로 직류, 즉 DC 전기를 소비합니다. 근데 기존 국가 전력망이나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전기는 교류 AC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집에서 쓰는 콘센트 전기랑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서버가 먹을 수 있는 직류로 바꾸려면 엄청나게 거대한 변압기랑 정류기를 거쳐야 해요. 이 변환 과정에서 무려 10%에서 15%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와, 15%나 날아간다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적이 열이잖아요. 아, 그렇죠. 쿨링이 생명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열을 식히려고 또 막대한 전기를 써서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 그야말로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구독자분들 이야기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가 해외여행 가서 전압이 다른 110V 돼지 코 어댑터 꽂았으면 어댑터가 막 뜨거워지잖아요. 네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열로 날아가는 에너지가 데이터 센터 규모에서는 전체 전력의 15%나 된다는 뜻이군요. 근데 이 시스템은 아예 처음부터 800V 직류 전기를 다이렉트로 쏴주니까 중간에 벌어지는 전기랑 억지로 열시키는 비용을 아예 증발시켜버린다는 거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10%의 전력 손실을 막는다는 건 곧 수백만 달러의 운영비 절감을 의미하니까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열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 뭔데요? 바로 압도적인 시간 단축, 즉 타임 투 파워입니다. 타임 투 파워? 네, 송전망을 새로 깔거나 가스터빈 발전소를 짓는 데는 적게는 3년에서 길게는 막 7년 이상이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근데 BE는 최근에 거대한 하이퍼스케일 AI 공장 주문을 받고 단 55일 만에 시스템을 납품해서 가동시켰습니다. 55일요? 2달도 안 걸렸다고요? 네, 원래 장담했던 90일 납기일마저도 한 달 이상 앞당겨버린 거죠. 와, 쉽게 말해서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건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맞춤형 주택을 계속 기다리는 거라면 BE는 최첨단 모듈형 주택을 2달도 안 돼서 마당에 떡하니 배달해준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모듈형이라는 비유가 정말 찰떡이라는 건데요. 근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배달이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결국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자체가 데이터 센터의 깐깐한 요구를 맞춰야 하잖아요. 이 기술이 정말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는 건가요? AI 연산이라는 게 전기를 항상 일정하게 쓰는 게 아니라 막 널뛰기를 할 텐데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그 널뛰기 수요를 버티는 게 바로 BE의 진짜 무기입니다. 전문 용어로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출력 변화율, 램프 레이트라고 하죠. 램프레이트요? 네, 가스터빈은 거대한 쇳덩어리가 고속 회전하는 기계식 발전기예요. 그래서 전력 수요가 갑자기 확 폭증해버리면 그 속도를 못 따라가서 기계가 물리적 타격을 입고 고장납니다. 아, 터져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테슬라 메가팩 같은 거대한 배터리를 옆에 완충제로 무조건 설치해야만 합니다. 아하, 가스터빈이 물리적인 제트 엔진이라면 갑자기 엑셀 밟으면 엔진 터지니까 배터리라는 쿠션을 꼭 끼워 넣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BE의 연료 전지는 회전하는 기계 부품이 아예 없어요. 화학 배터리에 가깝죠. 게다가 내부에 슈퍼커패시터라는 걸 기본으로 내장해뒀습니다. 오, 기본 탑재요? 네, 이 덕분에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 분당 120%라는 놀라운 속도로 출력을 즉각 끌어올립니다. 비싼 외부 배터리 없이도 본체 하나로 널뛰기 수요를 다 감당하는 거죠. 와, 배달도 55일 만에 오고 전기 손실도 없고 거대한 배터리도 필요 없다. 이러면 진짜 지갑을 열만 하네요.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주식 투자는 결국 재무제표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돈 못 벌면 자선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2025년 4분기 실적에서 진짜 턴어라운드 증거가 나왔습니까? 네, 드디어 수익성 변곡점을 돌파했습니다. 긍정적인 지표부터 명확히 짚어보죠. 2025년 연간 전체 매출이 2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3%나 성장했습니다. 20억 달러. 특히 4분기 매출은 7억 7,77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18.7%나 상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0.45달러로 예상치를 50%나 박살냈죠. 와, 예상치로 50% 넘긴 건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네요. 더 놀라운 건 서비스 부문 마진입니다. 과거 1세대 모델들은 부품 갈아주느라 회사가 돈을 다 까먹었거든요. 아, 고질적인 적자 원인이었죠, 그게. 맞아요. 근데 기기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번 4분기에 서비스 마진이 20%를 기록했어요. 8분기 연속 흑자입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총 3,300만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 즉 FCF를 창출해냈죠. 잉여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건 대단하네요. 드디어 자생력을 증명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긍정적인 지표부터 짚자고 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좀 악화된 부정적인 지표도 있다는 건가요? 네,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4분기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31.9%가 나왔는데 이게 전년 동기가 39.3%였거든요. 헐, 그럼 무려 6.4%포인트나 하락한 거네요?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원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냉정한 팩트죠. 와, 마진율이 그렇게 떨어졌는데도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게 신기하네요. 근데 마진율 하락은 구독자분들이 좀 무서워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요. 회사 측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즉 유상증자 같은 걸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아, 유상증자 안 한다고요? 네,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EPS 성장에 대한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즉 지분 이석 공포를 덜어준 겁니다. 야, 주주들 입장에선 마진율 깎인 것보다 내 주식 가치 지켜주겠다는 게 훨씬 반가운 소리네요. 게다가 지금 BY가 수주 잔고가 장난 아니잖아요. 확인해보니까 거의 200억 달러더라고요. 메가딜들이 터지면서 주가도 롤러코스터를 탔죠. 네, 그중에서도 오라클과의 공급 계약 확대가 압권이었습니다. 기존 1.2기가와트에서 2.8기가와트로 대폭 늘렸죠. 향후 40에서 45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기대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와, 45억 달러요? 거기다 미국 전력회사 AEP와 1기가와트 계약도 맺고 브룩필드와는 50억 달러 자금 조달 파트너십까지 체결했습니다. 대박이네요. 근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라클이 그냥 기계만 산 게 아니더라고요. 113.28달러에 무려 350만 주를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 워런트까지 행사했잖아요. 거의 4억 달러를 수혈해 준 건데 굳이 이렇게 지분 투자까지 하는 진짜 속내가 뭔가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에서의 강력한 락인, 잠금 효과입니다.
오라클은 자신들 데이터 센터가 장기적으로 돌아나려면 전력을 대주는 BY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확실한 장기 수요를 보증하면서 운명 공동체가 되겠다는 거죠. 아, 든든한 물주이자 파트너가 된 셈이네요. 솔직히 플러그 파워 같은 다른 수소 경쟁사들 보면 현금 다 태우고 완전 파산 위기네 뭐네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쵸. 산업 전반적으로 현금 소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화제를 좀 돌려볼게요. BY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최근 금요일에 주가가 하루 만에 15.5%나 폭락했단 말이에요. 오픈 AI랑 오라클 프로젝트 취소 소문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BY 주가에는 무슨 의미죠? 일반 투자자한테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냉철하게 리스크를 긴단해보죠. 아까 오라클의 워런트 행사가 장기 수요인 좋다고 했지만 반대로 기존 주주들에겐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양날의 검입니다. 게다가 15.5% 폭락은 단기적 노이즈일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밸류에이션이에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건가요? 네, 현재 주가 매출 비율 PS가 업계 평균 3.9배를 까맣게 넘는 12.4배에 달합니다. 베타 계수도 3.05로 극도로 높고요. 베타가 3.05면 지수가 1% 빠질 때 혼자 3% 빠진다는 거잖아요?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네요. 완벽한 실행이 이미 주가에다 선반영되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아주 팽팽한 기대감이 차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기술 진입장벽 얘기로 돌아가서요. 아까 그 토리노 대학 논문 말입니다. 막강한 가스터빈을 이기는 BE의 진정한 경쟁력, 그리고 피할 수 없는 태생적 약점은 뭔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BE의 진정한 무기는 인허가입니다. 가스터빈이나 내연기관은 막대한 부지가 필요하고 소음이랑 오염물질 배출이 엄청나서 인허가 받는데 수년이 걸려요. 물도 많이 쓰고요. 아, 동네 주민들 반발도 심하겠네요. 그쵸. 반면에 BE는 극도로 낮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량에 물 소비량도 거의 없습니다. 컴팩트해서 부지도 적게 차지하고요. 그래서 인허가 통과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친환경이라서 허가가 프리패스군요. 그럼 약점은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시스템 총 비용의 80% 이상이 초기 설비 투자, 즉 캐펙스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80%나요? 와, 처음에 기계값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비용에 매우 취약해지죠. 하지만 일단 설치만 하면 운영비, 오펙스가 가스터빈 대비 매우 안정적이라 장기적으로는 이직이 됩니다. 아, 결국 요약하자면 초기 설치비는 좀 비싸지만 제일 빨리 지을 수 있고 유지비는 안정적인 친환경 발전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구독자분들은 지금 176에서 219달러 선인 이 주식 당장 사야 할까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가 약 137.91달러거든요. 그걸 훌쩍 뛰어넘은 가격이라 급격한 투자는 위험합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에서 마진율 방어되는지, 오라클 수준 물량 제대로 인도되는지 꼭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안 늦습니다. 아, 실적 확인이 필수군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BE는 단순히 미래를 그리는 수소 테마주가 아니라 현재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며 돈을 벌기 시작한 흑자 전환 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뭡니까? 만약 각국 정부가 전력망 인프라 확충 규제를 대폭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수년씩 걸리는 전력망 연결이 갑자기 몇 달 안으로 빨라진다면요? BE가 누리는 그 타임 투 파워라는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팩트 포킹 장난 아니네요. 규제가 풀리면 BE의 가장 큰 무기가 사라질 수도 있다니 진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BE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남겨주세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뵙겠습니다.